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와, 신나요. 예, 내일 또 쉬기 때문에 네, 신납니다. 이번 주 저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 뭐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가볼까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최진웅님, 박 부장님을 봅니다. 네, 뭐 ICU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라님 어서 오세요, 박 부장님. 빙다리 핫바지님, 박근영님 무도인 같으시네. 머리를 짧게 깎아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또 한 태권도 했죠. 과거에 예, 3단 정도까지 태권도 예, 검은띠 대회까지 나갔었어요. 커피 한 잔님 노랑 박근영이다 하셨는데 이 노란색이 아니고 약간 연두빛입니다. 위에 티셔츠가 예쁘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올무지개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박 부장님. 예, 진짜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제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등골 아파님 사랑을 뵙고 예. 거의 팬이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뭐 너무 제가 과찬해 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양말님, 와, 우리 형, 뭐 형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로카님, 얼굴이 화사하시네요. 네, 뭐 밝은 걸 입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릴로톤이 잘 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예, AI님, 형님 옷 색깔이 개나리네요. 이뻐요. 네, 아, 이쁘게 생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뻐해 주시면 이뻐해 주세요. 예. 김선미님, 부장님 저녁에 집에 와서 제 방만 보다가 라이브로 만나니까 진짜 신나고 반갑습니다. 말씀 주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8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매파적 FOMC 의사록에 이어서 실업수당과 PMI 등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견조한 경제지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가 또 후퇴된다는 모습 때문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인 급등이 보이기도 했지만 강한 경제지표 탓에 시장 금리가 반등한 영향이죠. 이 경기가 너무 좋은 게 또 악재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 9.3%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1,000 돌파를 했고요. 젠슨왕 CEO가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발언해서 실제 관련된 앞단의 수요는 굉장히 좋은 걸로, 업황은 좋은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S&P 글로벌 PMI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축소되면서 시장금리가 반등세로 나타났고, 미국의 국채 10년물 4.5%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에 4.3%까지 다소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정화가 됐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위험자산 선호도가 축소된 영향이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금리 불안 가정 속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됐습니다. 일부 수출 실적 모멘텀 부각되는 테마를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오전 기준 현물이 2천억 그리고 선물은 8,700억 계약 넘는 대규모 순매도가 오전에 외국인들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 육박을 했고요. 엔비디아 호실적보다는 금리 우려로 귀결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특히 삼성전자를 둘러싼 또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지수 상단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발열이나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테스트 퀄 관련된 불통이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또 나왔었고요. 다만 삼성전자 회사 측은 즉각 일단 반박하는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뚜렷한 상승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금일 특징 업종은 음식료, 화장품, 엔터 등의 호실적 부각되는 업종이고요. 특히 엔터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다소 좀 탈피하는, 어제부터 탈피하는 모습인데, K푸드 같은 경우는 동원 F&B와 풀무원이 그리고 우양이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김 가격 상승 지속이 됐고, 김 가격 상승이면 어디입니까? CJ 시푸드 같은 종목이죠. 전일 음식료 차익 실현에도 오늘은 재차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K뷰티는 인그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이제 더워지니까 뭡니까? 선크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수출 모멘텀 지속되면서 강세였고 선크림 순환매가 역시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K-팝 같은 경우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 부분이 좀 일부 영향을 미쳤고요. 전일 인디밴드 중국 공연 승인과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면서 모멘텀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K 신재생입니다. 조선 전기차에 이어서 미중 무역 갈등 반사 수위가 나오고 있는데 HT 현대에너지솔루션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차익 실현에 상방 제한되면서 테마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됐는데 미국 주식 차익 실현 연동되면서 반도체 장비 중심의 약세였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 콜 관련된 이슈도 다소 좀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일부 강세가 보였고 전일에 이어서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어지면서 엔터, 미디어가 좋았고 여행과 화장품주도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전력 호황의 주가 모멘텀 지속되면서 전력 설비 전선 쪽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금일 의대 정원 확정 관련 기대감 속에 교육주도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음식료 섹터 홀로 상승을 보였고 CJ 제일제당, CJ 시푸드, 김 관련 테마주도 역시 좋았고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도 강세였고요. 반면 보험과 전기, 전자, 의료정밀 등은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외국인 반도체 대형주 양종목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하락하면서 업종별로는 섬유의료과 방송서비스, 음식료, 담배 강세였던 반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종이, 목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무지개님 우양주주시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죠. 제노님 오늘 4848 한 3번 했는데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셨다고요? 아, 굉장히 단기 매매 엄청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매크로 지표 좀 띄워주시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미국의 소비를 지지해주는 중국, 그러니까 아닙니다. 미국 소비를 지지해주는 주식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작년 4분기 이 주식 자산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막대 그래프는 이제 아닙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2년도 4분기네요. 그리고 회색 막대 그래프는 23년 4분기입니다. 최근에 주가들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22년 대비 23년 4분기에 주식 비중이 더 많이 올라왔죠. 뭐 주가가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가 금액이 올라오니까 주식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4분기에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미국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 주식 자산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고금리 장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 위축 가능성을 낮춰주고 있는 지표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금리 환경에 따른 부담 때문에 미국 소비자도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높아진 외식 물가의 식료품 소비를 확대하는 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수 소비재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임의 소비재 구매는 다소 보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고가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꼭 안 사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의 기업 실적도 엇갈리고 있는데 고물가를 소비자들이 증가한 외식업체들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반면 월마트는 1분기 어닝스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월마트나 이런 쪽도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 외식 업체들은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재 기업들의 할인 전략, 소비자들의 양호한 상품 구매력은 미국의 재고 리스타킹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행태가 좀 바뀌고 있다. 근데 그 근간에는 주식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으면서 미국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소비를 또 지탱해주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인컴,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소비 패턴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 한번 보시죠. 오늘 화장품과 엔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있었고요. 화장품 수출 증가 모멘텀, 한한령 해제 기대의 나와 있었는데요. 이 한일 그 중국 간의 뭐 정상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청주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회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서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 화장품 수출 호조세로 실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1분기는 뭐 중소 그리고 대형주도 다 좋았고 ODM, OEM도 굉장히 좋았고 실적단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플로펜 및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3년 국내 화장품 생산, 수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85억 달러 약 11조 원을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보다
6.4% 늘어난 규모인데 21년 수출액 92억 달러에 이어서 역대 2위까지 올라온 숫자입니다. 굉장히 좋았죠. 중국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뭐 역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수출 규모가 커지고 이런 결과로 분석이 될 수 있다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문화 여유국이 국내 록밴드인 세이수미 관련된 이야기가 7월 10일 베이징 특별 공연을 허가했다 알려졌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세이수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음악을 들어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We Just, 그 다음에 So Tender, 내 마음 이런 뭐 노래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이수미가 굉장히 화이팅 하시고 그 외에도 인디 밴드들의 화이팅을 제가 응원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뭐 제가 최근에 못 들어봤던 노래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말 사이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인디 밴드들 한번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 공연이 허가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 가수의 중국 현지 공연이 9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슈가 어제부터 된 거죠. 그래서 화장품 세타와 일부 음원, 음반 테마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료 화면 띄워드릴게요. 오늘 좀 금요일이니까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자, SM입니다. SM의 에스파. 6월 15일 날 중국의 상해 팬사인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파 쪽에. 예, 축하드립니다. 중국 쪽에서 뭔가 일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는 에스파가 6월 15일 중국 팬사인회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에스파의 중국 팬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스파 쪽은. 그래서 과거에 모 멤버가 또 어떤 이렇게 열애설이 터졌을 때 굉장히 좀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팬 입장에서는 좀 반대를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국 팬덤 비중이 에스파가 상당히 높은데 이번 활동에는 중국 팬 사인회까지 예상이 되면서 팬 사인회는 음반 구매를 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음반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참여 기간의 초동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음반 판매량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초동 기간인 참여 방법은 5월 23일 그리고 6월 2일까지 음반 판매 초동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음반 판매 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팬사인회가 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꼭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에스파 슈퍼노바에 관련입니다. 최근에 아마 음반 관련된 슈퍼노바 이게 아마 음원인가요? 그게 한 50위 안에 들어왔죠?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인기 순위가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투증권에서 엔터 관련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엔터 업종 관련해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최근에 관련된 중국 본토 팬사인회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5월 달에 소프라노 조슈미 씨의 베이징 공연이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파묘, 그리고 범죄도시 4, 이런 중국 영화제 초청 등을 볼 때 조금씩 좀 문이 열리는 듯한 분위기는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외교부 장관의 방중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필요성이 또 언급됐고 26일 한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된 점이 이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중국까지 낀다면 투어당 100억 이상의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2016년까지 빅뱅,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2PM, 소녀시대, 엑소, BTS, 세븐틴, 위너, 아이콘 등이 중국 공연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빅뱅은 2015년과 16년 중국에서 월드 투어와 팬미팅 투어를 진행하면서 각 약 26만 명과 58만 명을 모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YG엔터의 중국 공연 매출액은 133억 그리고 331억 원으로 회당 5에서 8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비슷한 규모의 40에서 50% 티켓값 상승을 적용하면 월드 투어의 비슷한 규모 약 30에서 60만 명의 중국 공연을 포함했을 때 투어당 약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증액도 가능한 기대감이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익 대비 증액 효과는 역시 SME, 뭐 중국 팬덤, 그리고 일본 팬덤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SME 가장 증액 효과가 높고요. 그 다음에 YG, 그 다음에 JYP 하이브 이런 순위라고 한투증권에서는 분석을 했고 구체적으로 중국 공동구매 수량을 살펴보면 작년 발매 앨범을 보면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NCT 드림, 에스파,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이렇게 보시면 제로 베이스 원, 그 다음에 아이브, 여자아이들이 가장 높습니다. 그 외에도 BTS, 블랙핑크 등의 고연차 라인업들은 매우 높은 공연 수요가 또 예상된다 봤고 언급되지 않은 그룹들도 엔터 4사 라인업이라면 대부분 공연 가능한 수준의 인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룹마다 규모는 다르겠지만 하이브는
7팀, 그리고 JYP 5팀, SM 8팀, YG 3팀이 의미 있는 중국 공연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봤고요. 올해 데뷔하는 신인들이 또 빠른 수익화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그룹이나 신규 가수가 나오면 기존에 이미 팬덤을 형성한 그 공연에 신규 그룹이 이제 뭐 처음이라든지 끝에 같이 공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팬덤 확장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전일 주가는 중국 팬덤 비중이 높은 타사 대비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SM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공연 관련된 부분들은 이벤트가 불확실한 거지만 이전까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현재 매우 낮은 업종 밸류에이션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세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엔터테인 산 관련된 부분에서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뷰를 또 냈는데 한한령이 단기에 풀릴 것이다라고 확신하기보다는 뉴스 한 줄의 그간의 흐름과는 반대로 강세를 보일 정도로 업종에 대한 센티먼트가 워낙 바닥이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된 후속 보도가 만약에 없다면 주가가 또다시 횡보 또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되는 것처럼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없이도 하반기에 본업에서 다른 대륙에서 역시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한화투자증권은 판단을 했고요. 지난해 대비 앨범 판매는 아티스트별 컴백주로 미뤄봤을 때 하반기 발매 앨범부터는 전작 대비 성장에 대한 부담이 상반기보다 상당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부진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중국향 수출률이 크게 부진한 탓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향으로 나오는 수출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중국이 역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메이크업이 될 수 있고 미국향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K-팝 팬덤의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하반기 데뷔한 신인 성과 그리고 올해 데뷔한 신인들의 컴백 시의 성과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중국이 열린다면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간 없었던 실적이 붙어준다는 점에서 히든카드 같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비중 의지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엔터에 대한 모멘텀을 몇 개 증권사가 리포트를 하고 있죠. 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표 좀 보여주세요. 사진. 에스파. 네, 퍼스트 앨범 아마게돈? 이겁니다. 이게 뭐죠? 예, 상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에스파 앨범 CDP 버전인데요. 이게 특이점입니다. 진짜 CD 플레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요즘 아이돌 앨범들 트렌드인데 뉴진스는 앨범 가방 버전에는 가방이 실제 들어있었죠. 네, 그리고 MX 앨범 한정판에는 키링이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팬이 아니어도 갖고 싶게 만드는 이런 뭐 마케팅을 새롭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것들이 이제 CD가 실제 들어있는 이런 음반 판매 관련된 마케팅을 실제 하고 있다. 아마 이 가격을 올리는 어떤 그런 마케팅 부분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매트릭스미 PC 쿨러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금요일이니까. 자, 오늘 재밌게 갑시다. 네, 이렇게 아주 에스파들이 이제 가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14만 5천 원. 아, 비쌉니다. 근데 이제 팬들은 사겠죠. 예. 아마 이게 거의 품절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예, 좀 품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화장품도 좋았죠? 화장품 좋았던 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엘프 뷰티가 급등을 했습니다. 18% 이상 상승했죠.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엘프 뷰티. 예, 사진입니다. 어제 양봉 나타내면서 확 뛰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좀 밀리다가 어제 급등했죠. 야,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 대비 10% 가까이 상회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71% 급등했고요. 이익 성장률은 98.9%나 급등했고 OPM은 8.1%에서 9.4%로 증가했습니다. 색조 부분이 30% 이상의 성장이 역할을 했다 봤고요. 시장 점유율 상승 가속화되고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매스 화장품 부분에서 처음으로 로레알을 제치고 2위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야, 굉장히 싼 엘프 뷰티가 역시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LFBT 관련된 부분에서 어닝에 관련된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표는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눈에 안 들어오실 테니까 시내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보시면 가이던스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각 그 2023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푸른색 쪽에 보시면 가이던스 나와 있는데 엘프 뷰티를 분석할 때 꼭 언급되는 것이 엘프는 회사의 가이던스 정책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부터 작년 한 해 동안의 가이던스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실제 달성한 것과 가이던스는 굉장히 큰 차이의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 대비 아웃퍼폼을 굉장히 크게 한다는 거죠. 이 엘프에는 가이던스 철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 분기씩 업데이트 해주는 형식인데 따라서 올해 이번 초에 가이던스 역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이런 그 가이던스 관련된 자료를 올려주시면서 커멘트를 같이 해주신 건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엘프뷰티에서 금융진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는 매출액 성장률을 22에서 24% 범위 내에서 가이던스를 시작해서 연간에 77%로 가이던스를 마감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올해 77%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지난 5년 동안 저희의 가이던스 철학과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씩 차근차근 살펴볼 때 이번 1분기 모멘텀이 마음에 들고 현 시점에서 전체 가이던스 범위도 만족스럽습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번 가이던스가 매출액 성장률을 20에서 22% 정도 성장률을 가이던스 제시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근데 시장은 어떻게 보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표에서 보면 시장은 20% 후반 이상의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가이던스 보수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 후반대까지 가이던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성장률이 보이고 있고 현재 엘프뷰티는 PER 밸류에이션 40배 중반 정도까지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엘프의 평균 가격대, 엘프 쪽에 판매하고 있는 평균 가격대가 6.5달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000원 미만인가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10,000원 미만의 상품이 쫙 깔려 있다는 거죠. 엄청난 초저가인데 레거시 매스 코스메틱 브랜드는 9.5달러 수준이고요. 프레스티지 브랜드는 20달러 이상인데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성장하고 있고 탑5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판매량 성장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디 브랜드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저가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 섹터인데요. 오늘 굉장히 좀 힘들었죠. 첫 번째 로이터 통신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고대역 HBM 납품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가 됐다라고 이 기사가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금일 공식 입장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아직은 상당히 그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철저하게 검증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세대 HBM 개발 양산 로드맵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24년, 25년 양산 로드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금융펀드나 인프라, R&D 인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인 힘이 실리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자세하게 냈습니다. 요약하자면 172년 전통의 톰슨 로이터의 양희경, 아마 한국 분인 것 같아요. 이 기자, 그리고 페니 포킨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걸 로이터 통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페니 포킨이라는 기자와 양희경이라는 분, 두 분의 기자가 톰슨 로이터에서 금년도 4월 기준 삼성전자의 HBM 퀄리피케이션 페일, 그러니까 이제 콜에 대한 페일, 이제 실패 사실을 삼성전자 직원과 컨택하셨다고 하는 업계 전문가로 추정되는 세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에요. 그 직원과 컨택했다고 하는 업계 전문가로 추정되는 3명이 있는데 그 3분 중에 2명의 의견을 전해 들으신 결과를 5월 24일 현재 단독으로 긴급하게 보도한 느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들었다라고 어떤 2명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단독입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은 당연히 수요자와 사용자의 품질에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반바지 하나 맞추더라도 소통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페이퍼 스펙을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못 맞췄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했고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못 맞췄으니까 샘플 제출을 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삼성이 내부 콜도 안 된 제품을 샘플링할 정도의 영세 사업자는 아니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문제의 일부는 상호간 협의의 영역이다. 일부 부족한 스펙을 계약 조건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넘치는 스펙이라면 보장 물량과 기간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 HBM이 실패하면 투자자들만큼이나 아마 상실감 또한 젠슨 황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인 겁니다. 왜? SK 하이닉스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썰 밴더는 위험성이 크고 마이크론의 세컨 밴더로 쓰자니 캐파가 20K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올해 각각 120K 정도의 굉장히 많은 스펙을 캐파를 갖고 있는데 마이크론 세컨 밴드로서 너무 작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24GB 모듈로 대응하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으로 대응하기 되겠지만 내년 B100 후속과 X100부터는 36GB 모듈 수요가 늘어나면서 12단 공급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 기한이 남은 시점에 콜을 이런 식으로 조기 졸업시키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삼성전자의 HBM3 가이던스 수치에 신뢰를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삼성전자 경영진의 최근 HBM 가이던스를 상기하면 24년 HBM 아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트 그로스를 200% 이상 증가, 그리고 상기 물량 고객과 공급 협의 완료, 그리고 HBM3E의 8단 2분기 조기 양산 개시, 그리고 HBM3E 8단 빠르면 2분기 말 매출화, 그리고 3E의 12단 현재 샘플 공급 중, 그리고 HBM3E의 12단 2분기 중에 양산 전개, 연말에 HBM3E의 비중이 전체 HBM의 3분의 2 정도까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중 팩트를 기준으로 몇 개를 미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드린다라고 평가했고요. 금일과 같은 하락에서는 삼성전자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게 맞다. 이야기를 했고요. HBM 진도가 삼성전자가 시원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메모리에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 컨벤셔널 디맨드도 저점을 다진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한 거죠. 뭐 다른 증권사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현황을 보면 퀀티와이즈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연간 누적 그 수급은 10조 550억입니다. 5월 23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누적이 지금 7조 6천억을 외국인들이 샀고요. SK 하이닉스는 2조 9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430억을 샀고 하이닉스는 1조 1,67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5월 한 달만. 특히 삼성전자는 5월 8일 이후부터는 약 6,3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자, 그 다음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표를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최근의 어닝 흐름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어닝이 올라왔죠. 영업이익 추정치 5월 23일 기준 삼성전자는 올해 39조 9,860억 정도 수준이고요. SK 하이닉스는 19조 2,890억으로 연초 이후에 각각 삼성전자 15% 그리고 하이닉스는 126% 상승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검은색은 하이닉스인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조 원,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약간 오렌지 색깔을 보면 삼성전자 왼쪽 표를 보시면 39조 9,860억 약 40조 가까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좀 보셨을 때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평가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AI PC 침투율을 현재 2%에서 28년도에는 65%까지 예상한다. 그러니까 PC 쪽에 AI PC 침투율이 높아지니까 메모리가 됐든 뭐가 됐든 NPU든 뭐든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런 것도 저희가
역시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거 어딥니까? 버티브입니다. 버티브 어딥니까? 냉각 솔루션 기업들이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미국 쪽에 버티브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쪽이 어디냐면 이게 대만 쪽입니다. 아시아 바이탈 컴포넌츠라는 회사죠. 대만 쪽. 이것도 냉각 솔루션 기업입니다. 모두 신고가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 GST 이 생각나시죠? 어제도 제가 냉각 솔루션 GST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GST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이렇게 냉각 솔루션 쪽의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 GST는 신고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하다.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역시 오늘 전선과 전력설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주춤했던 구리 선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선물 가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기준 오늘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7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03달러, 0.76% 상승한 파운드당 4.81달러의 거래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 구리 가격 목수치를 10,000달러에서 12,000달러 상향 조정했고 내년 평균 구리 가격이 15,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12개월 가격 예상 범위는 9,000에서 12,000달러 상향 조정했는데 최근에는 다소 좀 투기적인 포지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NH투자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향 중립적으로 관련된 포지션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면 자, 구리 가격 자체는 선물이 아니고 현재 구리 가격은 하나증권에서 띄워주신 자료인데 구리 가격이 4월 이후에 25% 상승한 이후에 최근 2일 동안 6% 이상 일단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물 가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물 가격이 약간 반등세를 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리고 워낙 그 반도체 젠슨원 관련된 엔비디아가 좋았기 때문에 전선과 전력 설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AI 확산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비중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전력 수요 비중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고요. 전력 수요 비중이 점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22년, 26년, 30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30년 가면 전력 수요 비중이 데이터 센터가 10%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지금 한 5% 정도 수준이네요.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개통 연계 대기 중인 발전소 규모인데 2010년도에 설치 완료와 설치 대기를 비교했을 때 2023년 기준일 때 설치 완료보다 설치 대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약 2598기가와트 정도가 올라갑니다. 설치 대기가 아직까지도 대기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버클리 랩에서 아마 따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재고인데요. 재고가 회색 음영 부분이고요. 가격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져 있고 재고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재고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렇게 원점들보다는 천연가스가 아마 전력 관련 AI 수요로서 아마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어제 분명히 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그래서 천연가스 비중이 거의 60%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원전, 태양광 등에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펄스 솔라의 수주 가격 상승세 지속입니다. 이 보시면은 회색 선은 ASP 신규 수주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 그는 ASP 판매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펄스 솔라의 수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자료를 좀 더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해보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전력망이 부족해서 발전소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전력망 의존도가 낮은 발전원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와 태양광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고 미국에 남아도는 천연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수소 연료전지 돌리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란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데이터 센터형 연료전지 수요도 하반기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천연가스, 수소 이쪽이 지금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태양광은 중국의 구조조정 시작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이 원가 이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죠. 그게 어제 태양광의 급등을 나타냈다 봤고요. 4월부터 미국 모듈 가격이 반등 중에 있고 연말까지 모듈 가격이 우상향 전망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선 전력 설비 테마가 올라왔고요. LS그룹은 최근 북미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에 맞춰서 전력기기와 전선 사업 관련된 설비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지유님, 예, 박근영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주말 하세요.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예, 하얀이아님, 예, 박 부장님 안녕하세요. ICU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들이 좋아졌죠? 식품업체입니다. 김 가격 인상, 이건 이야기가 벌써 좀 드렸고요. 수출 기대감 있습니다. 김 가격, 시푸드, CJ 시푸드, 제일제당 이런 쪽이죠. 최근에 김 가격 인상이 되면서 업계 1위인 동원 양방김도 김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했습니다. 어쩐지 저도 집에서 이렇게 막김을 먹은 지가 꽤 기억이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집사람이 막김 올려준 지가 최근에 못 먹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오늘 집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원 F&B는 오늘 6월 1일부터 양반김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 인상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요 품목인 양반 들기름김이 식탁에 20봉짜리는 9,480원에서 1,980원으로 15.8%, 양반 참기름김은 식탁 9봉짜리를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 판매가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같은 가격 인상은 김의 원료인 원초 가격의 인상 때문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김 원초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인상됐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를 보여드렸죠. 2배 정도 1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로스 리서치가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라면, 냉동만두, 가공식품 수출 성장세가 계속 된다고 봤죠. 우리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라면 수출 성장세 계속 이야기 드렸고요. 해외로 빙과류도 되면서 빙그레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고, 이 바나나 우유, 예,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좋죠. 분위기가 K푸드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김치 수출 점유율도 53% 차지하고 있는 대상, 2분기부터 냉동김밥 수출을 앞두고 있는 우양이 좀 오늘도 굉장히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NDR 관련된 자료가 나왔죠. 우양.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김 사업을 추가해서 주력 제품으로 삼고자 하는 CJ 시푸드 행방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봤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우양 관련된 기관 NDR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대상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양이 굉장히 좋았죠. 냉동김밥 수책이 미국 수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표를 좀 띄워주세요. 냉동김밥 수출 금액 YOY 증가율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실선으로 되는 부분들이 냉동김밥 YOY 증가율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의 60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전년비 증가율 추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수출 금액인데, 냉동김밥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네요. 그래서 우양이 NDR에서 품질 대란 냉동김밥 생산업체 중에 유일한 상장사인데, 올해 3분기부터 미국 대형마트에 냉동김밥 공급 예정이고, 냉동김밥 연 캐파가 약 200원으로 올해 100억 원 매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미 K푸드 열풍으로 수요가 지속될 거로 보고, 새로운 아이템인 컨디션이 있는데 6월부터 HK이노엔 혼합음료 OEM을 우양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연 70억 매출 가능한 규모로 올해 40억 원 반영이 기대되고 있고, 올해부터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극대화되는데 CJ 풀무원 OEM 핫도그 단가도 4% 정도 인상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핫도그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핫도그도 지금 인상이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북미 코스트코 핫도그 월 오더로 변경되면서 안정적 매출이 될 것 같고, 원재료 가격은 하락 추세이고 치즈 내재화 등의 마진 개선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4년 매출액은 2,170억 원, 영업이익은 OPM 4.6%로 100억 원까지 전망된다고 나오면서 NDR에서 아마 기관의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양이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네, 올 무지개님 우양 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데, DDD님 우양 사지 마세요. 네,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한번 급등 이후에는 일단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오늘 우양이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오늘 움직임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한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상당히 좋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투자증권이 커버리지하고 있는 조선 5개사의 5월 누적 상선 수주 금액은 총 17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성과에 비해서 28.6% 증가했다 평가를 했습니다. 상선 수주 피크였던 22년 5월 누적치와의 차이는 약
7.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피크치와 비슷할 정도로 누적이 굉장히 수주가 올라왔다 밝혔고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산하, 조선 3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절대치 기준으로서는 HD 현대사모가 111.2%, HD 현대미포는 104.8%를 올해 상선 수준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연간 목표의 55.9%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 LNG 2차분을 올해 1분기에 인식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성과 역시 지난해 기저를 딛고 약진했고요. 카타르 북부가스전의 서부 확장 결정에 따라 추가 발주 기대감 또한 있다라고 모멘텀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5월 누적 상선, 투수선 포함 수주 성과와 목표 대비 성장률입니다. 이 보시면은 수주 목표 달성률이 이제 점으로 파랗게 돼 있죠. 현대사모하고 현대미포가 굉장히 높네요. 111.2%, 104.8% 정도 수준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최근 3개년 5월 누적 상선 특수 포함 수주 성과 추이입니다. 현대사모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뭐 현대미포도 증가 추세로 보이는 모습이고, 예,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하반기 선종 수주 성과를 보여줄 시점으로 평가까지 했고, 다행인 것은 신조 성과가 지수가 조정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밝혔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컨테이너선 신조 성과, 중고 성과 추인데, 푸른 실선이 컨테이너선 신조 성과입니다. 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컨테이너선 신조 성과, 중고 성과 추인데, 예, 푸른색이 컨테이너선 신조 성과 추입니다. 상당히 좋죠. 예, 거의 하이에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중고 성과도 지수가 일단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사별 오더북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거로 봤고요. 상선을 비롯해서 조선사별로 확보 중인 해안 플랜트 프로젝트별도 하반기 수주 결과가 앞두고 있고, 국내외 해군 함정 신조 그리고 MRO 수주가 시작된 점도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최선호주로 HD 한국조선해양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잘 보셨나요? 오늘 뭐 힘든 섹터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나머지 섹터가 한 3가지 섹터가 더 있는데요. 자, 길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쉽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C가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앱솔루스에서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1,000억 원 수령 예정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옵틱스, YC캠, 기가비스, 뭐 SKC도 이제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섹터 가운데 IT, 인터넷, 2차전지 쪽은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역시 기술주들은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좋지 못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IT 기술주들이 좀 좋지 못했죠.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주들도 금융당국이 새로운 회계 기준 수정 검토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 보험제도 IFRS 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이 과장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쪽으로 회계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보험주들이 좀 좋지 못했는데요. 이제 뭐 역시 해당 문제는 보험사의 이익 창출 능력과 주주와는 여러 개는 사실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분석이 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험주들은 좀 대응을 많이 빠지면 이제 저가 매수, 그리고 최근에 주주 환원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분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섹터들 말씀드렸고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식구들과 함께 저녁에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주말 사이에 나들이도 하시면서 이런 봄을 굉장히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제 컨텐츠를 돌려보시면서 제 얼굴 보시면서 웃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